그래서 건강과 관련해서 시니어 비즈니스와 유형, 기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시니어를 돕는, 시니어에 더 적합한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간병을 하거나 의료 지원을 하거나 또 건강검진을 할 때도 더 친절하게 그분들한테 맞게끔, 그리고 건강이나 심리 상담 서비스를 할 때도 또 시니어들이 원하는 방법과 필요성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시니어를 위한 운동기구, 저도 사실 이제 지금 헬스클럽을 다니고 있는데요. 다니면서 이제 좀 2년 전에 제가 이제 헬스클럽 가서 어깨를 좀 다쳤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코치해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되게 어려 보이죠. 마흔 정도에 보시면 사실 알고 보면 이제 50 중반이 돼서 굉장히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할 때 됐는데, 그게 이제 코칭해 주신 분이 너무 젊어 보였나 봐요. 거의 한 40대가 해야 될 그런 운동을 막 트레이닝을 시켜줬어요. 이제 그 헬스클럽 정기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게 있는데, 이건 너무 무리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근력도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이 정도 할 수 있다는데 자존심이 있지 또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해가지고 들고 막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어깨에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딱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형외과 갔더니 너무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회전 근개 같은 것들이 좀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게 이제 소리를 내는 거라고, 그렇게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령에 맞는 시니어 운동기구나 헬스클럽을 가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이렇게 조금만 바꿔주면 사실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 시니어를 돕는 관점, 외로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우리가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주거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이제 미국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니어를 위한 그런 것들이지만 예를 들면 그 노인 돌봄 주거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 3만 개 정도가 2017년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0만 명 정도가 여기에 거주를 한다고 그러시는데요. 독립주거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시는 분 얘기도 제가 잠깐 들었었는데요. 시니어 전용 아파트라고 해서 우리처럼 막 초고층 아파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층의 아파트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아파트 형태가 2층, 3층짜리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시니어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동이 있어서 의료 서비스, 간호 서비스,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면 늘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약복용, 목욕, 옷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분들은 그냥 본인이 하시고요.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주거시설입니다. 그 다음은 연속돌봄 주거시설이라고 해서 주거단지인데요. 위에 있는 독립주거시설과 같은 게 있고, 혹은 또 조금 더 연세드셔가지고 난 조금 더 보조가 필요해 라고 하면 그 다음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거단지에 있고, 그 다음 주거단지에서도 난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해 라고 하면 그 다음 주거단지에 있는데, 여기에 있다가 내가 상태가 좀 나아졌어 라고 하면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속돌봄 주거단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요양시설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주거시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내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주거 형태인데, 이런 데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시니어 주거시설인데요. 저는 이게 정말 많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런 평생교육이랑 시니어 주거단지가 연계된 대학에 이런 단지들이 있더라고요. 러셀 대학교, 듀크대, 코넬대 같이 굉장히 잘 알려진 대학교들인데요. 저는 이런 학교들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학생들이 밀려와서 학생들이 넘칠 텐데 했는데, 여기도 그런 고민들이 있답니다. 학생의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학교의 시설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시니어들에 대한 평생 학생들에 대한 관점도 대학교가 생겨나고 해서 대학교에서 인근에 예를 들면 미국에 가면 조그만 소도시가 이렇게 대학교 도시처럼 학교 도시처럼 이루어진 데가 굉장히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가 많습니다. 근데 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교들과 기숙사와 이런 단지들이 있으면 그 인근에 시니어 주거 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을 거기에 인바이트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분양을 하거나 해서 학교에서 수익도 올리고요. 그리고 학교에는 시니어 학습, 평생 학습의 코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와서
평생학습에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굉장히 현명하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교육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대자마을이라는 것들이 조성이 돼서 대학생들이 살면서 거기 와서 평생학습에 참여해서 교육도 받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주는 시사점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50플러스 코리아하고 같이 시도했던 종합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어떤 고민을 했냐면 시니어들 어르신들끼리 사는 가정이나 독거 또 가정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건 뭐든지 다 해드리면 어떨까 그런 것들 그리고 복지 영역에서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 위층에 있는 그 가정 이런 부분들에서 찾아가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이거를 비즈니스적인 방법으로 좀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공익유통기업 시니어허브라고 해서 공익유통기업을 만들었었습니다. 이게 노인인력개발원 하고 묘한큐브리가 투자를 하고요. 50플러스 코리아 안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공익유통기업을 만든 이유는 이 컨셉 자체가 사실은 공익적이고요. 근데 비즈니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이제 공익유통기업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치들이 쌓이면 우리 사회에 이런 기업들이나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니어가 필요한 거는 뭐든지 한번 다 해드리면 집에서 잘 사실 수 있도록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컨셉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간호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지원을 하는데 여기 간호라는 게 막 병간호를 한다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늘 시니어들은 건강에 대한 걱정들이 있으니까 어떠세요? 요즘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렇게 불편하시면 어디를 이제 언제쯤 한번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예약을 해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도움을 드리고 심리상담 혼자 있거나 아니면 자신감을 잃거나 활력을 잃으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더 활력 있게 사시는 방법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알려드리는 것들 이런 전문가 건강 상담을 연계해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이 IT 기기와 관련된 것은 안전에 대한 것도 있고요. 통신에 대한 것들. 자녀들하고 편리하게 통신하고 싶은데 요즘 스마트 기기들은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시니어들이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맞게끔 이것들을 최적화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집에서 좀 힘든 것들 집수리, 청소, 세탁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시기마다 도와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 그리고 장보기 그리고 또 시니어용품 본인이 필요한 것들 정기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무겁게 들고 다니거나 뭐 배송시키거나 택배 이런 게 아니라 이 방문하는 사람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와줘서 편리하게 늘 갖춰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정기방문이나 말로 서비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결합하고 그리고 자산관리 운영까지 자산관리사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연계하면 어떨까 이거를 한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 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서비스 패키지로 지원하는 그래서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었던 거가 뭐 월 3만원, 월 5만원, 프리미엄 패키지 월 8만원 이런 것들을 하면 월 1회 혹은 월 2회 아니면 뭐 필요하시면 주 1회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는 방법 어떨까라고 해서 네, 열심히 만들었었는데요. 모델은 만들어져 있고요.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갖다 쓰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50플러스 코리아과 저희가 열심히 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던 협동조합과 그 스타트업 이런 분들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보시면 좋은데 몇 군데서 사실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와서 이 모델을 좀 가져가서 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예,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들 아이디어는 드리는데요. 실행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지금은 바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직접 하지는 못하고 아이디어로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음료 같은 건데요. 식음료에 대한 이 표 자체가 여기에 시니어 시프트라는 한국경제에서 발간한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여기 최상태님 그리고 한주영님 두 분이 공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저자가 와 계세요. 최상태 연구소장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50플러스 코리안의 연구소장님이시고요. 최상태 연구소장님이 시니어 사회를 맞아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오랫동안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책을 직접 쓰셔가지고 시니어 비즈니스나 아니면 고령화 사회에 도움을 주시려고 만든 책인데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식품의 구분에 대한 건데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씹는 정도에 따라서 또 마시는 정도에 따라서 딱딱한 정도에 따라서 물성 규격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해서 음식을 제공을 하면 시니어들이 훨씬 편안하게 건강하게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표준화된 부분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팀장님 시간이 얼마 좀 아니 괜찮습니다. 저기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야 기업들이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연구와 표준화 작업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나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상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필요로 한 거. 그래서 나이가 아니라 상태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정도. 아까 그 100세 노인처럼 건강이 넘치셔가지고 사고를 치고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딱딱한 것도 갈비도 얼마든지 뜯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의 의미는 구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에 대한 건데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일본의 여기 오타나네요. 클럽 투어리즘입니다. 클럽이 아니라. 클럽 투어리즘인데요. 여기 보면 장벽풀이 맞춤 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 휠체어 타는데, 그럼 휠체어 타신 분들도 모집해가지고요. 휠체어로 최적화된 여행 코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고요. 난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갔더니 불편할 것 같아, 다른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팡이 지퍼분들만 모아드릴게요. 아니면 지팡이 지퍼분들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라는 것이 맞춤 여행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일반화될 거고요.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뭐 70세, 80세 돼서 지팡이를 짚지 않습니까? 여행 다닐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거기에 최적화돼서 도와주는 여행사 있으면 당연히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여행 상품인데요. 여행을 패키지로 했더니 막 연세 드신 분이랑 막 젊은 사람 섞였다고 서로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70세 이상 분만 오세요. 그냥 여기에 오시면 패키지로 해드릴게요. 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이것이 여행 계획이 계속 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 있으시면 스타트업 만드셔가지고 80세 이상, 70세 이상 아니면 뭐 지팡이를 쓰신 분들 이런 분들을 모집하셔도 되는데 다만 여행에 대한 인사이트가 엄청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행 경험이 많으시고 내가 불편한 부분이 있고 하면 요청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인사이트를 충분히 가지시고 여행 상품을 구성하셔야 되는데 제가 20년 동안 세계의 아름다운 그 숲 100곳을 선정해, 이것도 100이네요. 세계의 아름다운 숲 100곳을 선정해서 여행사를 만드시겠다는 분이 계셨는데요. 지금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협동조합처럼 만들어서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을 100곳을 지정해서 거기를 여행하는데 숲 해설사와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그 숲과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숲 전문가가 가서 생태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하는 여행들을 하는데 프리미엄 여행이죠. 비싸죠. 그래서 이런 여행을 이제 구상을 하셔가지고 진행하는데 지금은 국내와 일본까지만 하고 계세요. 국내와 일본에서 그 패키지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숲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나 숲에서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 여행을 하시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로 가는 그 길목에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에 맞는 게 상품을 선택하도록 한 액티비티 레벨을 선정한 스미소니언이라는 회사인데요. 1단계는 한 개 도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하세요. 그럼 한 개 도시만 딱 정해놓고 이 도시에서만 합니다. 사실 요즘 여행은 많이 다니는 것보다 이제 어느 한 지역을 하는 게 대세기도 한데 건강 때문에 많이 다니실 수 없으면 그냥 한 개 도시에 모셔놓고 그 도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또 원하는 곳들을 충분히 여행하고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여행이고 그거보다 좀 나는 건강에 더 받쳐준다면 자동차 여행을 또 권장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자동차를 타고서 이동하는 세 번째는 기차 여행과 사파리 국립국 오토를 하고 4단계는 하이킹 래프팅하고 심지어 5단계는 우리 그 시니어와 관련된 건강에 잘 받쳐주시는 분들 등반이 된다. 킬리만자로 등반이라는 이거는 한 개밖에 없더라고 이 상품 프로그램이 킬리만자로 등반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요 내용도 시니어 시프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상태 소장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